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시고, 어, 퀴즈 N을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에서 퀴즈 N을 치셔서 퀴즈 N을 들어가면 핀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핀 번호를 765272 이렇게 쓰시고 본인 성함을 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체나 정신의 장애나 결함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은 일반인, 정상인, 무장애인, 비장애인. 뭘까요, 정답이?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일반인 7명, 정상인 4명, 무장애인 1명인데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그러니까 이제 어디 호칭을 어디 가셔서 설명을 하는데 장애인과 일반인 그러면 당신 공무원 맞아? 이제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일반인이라고 했다가 야단을 된통 먹었습니다. 인터넷 보시면은. 그래서 신체나 정신의 장애나 결함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자, 김미, 박서희, 김지혜 님이 금은동이에요. 이 문제에. 이게 점수 차이가 나죠. 정답을 찍으셨는데도 985점, 834점, 826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미 씨가 상당히 빨리 누른 거예요. 빨리 누르셔야 돼요. 정답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내법 등에서 장애 개념을 인용해 쓰는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대부분의 국내법 등에서 장애 개념을 인용해 쓰는 법.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란, 장애인이란 뭐 이런 거를 다른 법에서도 보통 써요. 그리고 다른 거를 뭐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럴 때도 인용을 장애인 복지법 것을 씁니다. 29분이 맞히셨어요. 자, 이동훈, 김선달, 현석왕 님이 금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금운동이에요. 부적은 안 보여드려요. 이동훈 1891점, 1880점, 근소한 차이인데 그래도 답은 몇 점이라도 차이가 나는 거는 누가 빨리 눌렀느냐 이게 차이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유형별 장애인 수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장애가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 또 어느 장애인이 제일 많으냐? 절반을 거의 차지한다 그랬죠. 지체장애가 맞습니다.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변변장애 해서 80%를 차지하는데 지체장애가 이전 거는 50%가 넘었는데 이번엔 45% 정도 차지해서 그래도 반을 올리면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지체장애입니다. 현석왕, 양미연, 김상훈 님이 금운동이에요. 세 번째 문제에. 지금부터 분발하셔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점수가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 발생 중 발생 원인이 가장 높은 것. 사고, 질환, 선천적, 원인 불명 중에 어느 분야가 발생 원인이 높으냐? 사고, 질환, 선천적, 원인 불명. 질환입니다. 사고가 많을 것이라고 보통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사고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그만큼 교통사고가 그리고 레저 스포츠 뭐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사고가 많아질 거예요. 지금 예측컨대 한 향후 몇 년 지나면은 사고가 질환을 추월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질환이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사고. 이 두 가지가 후천적 장애 발생인데 80%. 그리고 선천적은 한 5%대 이 정도 됩니다. 김지혜 765272 김선달님이 금운동이에요. 자, 5번째 나갑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의 발생 원인 중 후천적 장애 발생 비율은 약 12, 32, 56, 80. 이건 다 맞추시겠지. 한 분야 정도는 다 맞추셔야 되는데. 12, 32, 56, 80. 의외로 적으네. 80%예요. 후천적 장애인이.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고 했어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10명 중에 8명, 9명 이게 88%였어요. 재작년에. 근데 이번엔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80에서 90.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은 후천적 장애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비장애인이라 해가지고 무슨 뭐 장애인이 어떻고 장애인 제도가 어떻고 비판하시면 안 돼요. 유명식, 박서희, 이선우님이 금운동이에요. 자, 이제 하반기로 갑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장애 중 선천적 출생 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 호흡기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간장애. 이렇게 그림이 파란색이 밑에는 많고 파란색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은 게 있었죠. 맨 하단에 있던 겁니다. 호흡기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간장애.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가 원인 불명까지 해서 한 90% 이상은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엔 100%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이 자폐성 장애는 선천적 출생 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김지혜, 김상우, 공민주 님이 금운동이에요. 자, 7번째. 장애 용어 중 사회적 오해를 없애고 장애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어 변경 중 간질장애를 변경한 것.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전증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의 그 특성, 보여주는 특징을 생각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도 8명은 그래도 다른 걸 찍으셨네. 혹시 잘못 찍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3문제 남았어요. 유명식, 김지혜, 진영동 님이 금운동이에요. 자, 8번째.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차별.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중에 요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 차별이 뭐냐? 4, 5, 6, 7. 꼭 7, 8명은 꼭 다른 걸 찍으시네. 간접 차별입니다. 직접 차별은 대놓고 차별하는 거, 눈에 보이는 차별이고, 간접 차별은 어떻게 보면 눈엔 보이질 않아요. 실제는 아주 공정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적용을 받은 게 간접 차별이고, 정당한 편의 제공은 의무적으로 편의 제공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거부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차후에는 법에게 걸려요. 그런 것이. 그 광고에 의한 차별은 뭐 장애인들을 아주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런 게 광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진영동, 오정근, 박서희 님이 금운동이에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국가 중 장애인 출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영국을 오인할 수 있어서 영국은 뺐습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미국이 의외로 많으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30, 거의 40% 육박할 정도로 많아요. 다 많은 거예요. 이 네 개 나라가 다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덴마크가 가장 많습니다. 유명식, 진영동, 김지혜 님이 금운동.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2019년 이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3.4, 3.6, 3.8% 중에 사업주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원이 아니에요. 사업주의 2019년 이후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 3.6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3.6%, 그리고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1%. 진영동, 이경진, 현사왕 님이 금운동. 자, 다음을 이제 전체가 나옵니다. 자, 전체가 나오면 여러분들 들리지는 않겠지만 열화와 같은 박수로 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영동, 이경진님이 금운동입니다. 요 세 분은 핸드폰 번호를 여기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적어 놓으세요. 요 상품권은 이 강사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분께는 제가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한국에는 왜 장애인이 없나요? 이거 나왔었죠? 한국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게 외국보다는 앞서긴 앞서 있지만, 그게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환경이 기가 막히고 임산부에 대한 아주 확실한 처우 개선을 하고 이래서 장애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어느 나라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그 서울의 번화가인 충무로역의 지하철역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출입구가, 지상과의 출입구가 1, 2, 3, 4, 5, 6, 7, 8, 8군데예요.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데는 여기 딱 7번밖에 없어요. 7번밖에. 만약에 지체장애인이 충무로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대한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로 올라와서 다시 여기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에서 쭉 휠체어를 몰고 와서 이쪽에서 건너서 이렇게 오든지. 근데 이게 사실 그림에서는 그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겠네 그러지만은, 자, 보세요 한번. 이게 여기가 이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가야 돼요. 이게 상당히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건물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마 힘 다 빠질 거예요. 여기 가면은. 그런데 이제 그 통계나 이런 데는 충무로역에는 완벽하게 장애인 등 노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완비했다 하지만은 최소한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건데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다. 없는 게 태반입니다. 대개. 그 있는 것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장애인이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 비장애인들이 꽉 차서 자,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또 비장애인들이 몰려서 탑니다. 그 어떤 나서는 분이 한 분이 자, 여러분 여기 저 휠체어 탄 분 있으니까 휠체어 탄 분 먼저 좀 타게 해주십시다 하는 얘기 나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에는 분명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데 이 시설을 비장애인들이 쓰는 건 좋은데 그래도 장애인이 있을 때는 우선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설치를 왜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또 자, 이분이 충무로역에서 명동으로 가서 볼일을 보러 갔어요. 충무로역에서 아까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역을 가서 충무로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자, 충무로역에서 명동역을 갔더니 명동역에 리프트가 고장이 났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접 회원이나 충무로로 가서 거기 올라가서 지상으로 와라 이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충무로역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 또 이건 뭐냐 하면 자, 저상버스에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을 했습니다. 저상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을 하면 운전기사가 와서 그냥 그 차 탔다 그래서 출발하면 안 돼요. 휠체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박을 한다 그러죠. 이 안전벨트를 이 휠체어에다 몇 개를 두 개인가 세 개를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채우게 해서 시간이 걸리죠. 기사가 와서 그걸 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때 다시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사람 옆으로 와가지고 고박을 풀어주고 밖으로 이제 빼줘야 돼요. 휠체어를. 그리고 이제 이걸 닫으려 했더니 이게 좀 안 닫혔어요. 발판이. 그러면은 사실 좀 투덜투덜 좀 늦네 뭐 이러고 나오면 몰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소리를 지르고 지금 아프면 집에 나가 집으로 돌아다니고선 그래 나 바쁘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툴툴거리는 건 좋아요. 그럼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장애인은 무슨 뭐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현상. 또 하나. 자, 시각장애인이 어렵게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차가 손님이 많지도 않아요.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개 데리고 탄 거 처음 보네. 시각장애인이 개 데리고 타도 되나? 뭐 행동 어떻게 할 건가? 아마 이 시각장애인이 뒤통수가 엄청 따가웠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자, 시각장애인이 음식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못 오게 이 안내견을 데리고 갔더니 안내견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사장님 다른 애완동물도 아니고 안내견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 사장이 안내견도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새, 도마뱀 문 저희 거 출입 안 시켜요. 그리고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또 하나. 분명히 밖에는 이게 남자 장애인 화장실, 이게 장애인 화장실 마크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접니다, 이게. 저의 뒷모습이에요. 여기 이 안에 보면은 요게 손잡이에요. 요렇게 봉이 하얀 게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봉을 잡고 안고 쓰고 이래야 되거든. 못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장애인 화장실입니까? 그리고 제대로 돼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이렇게 창구로 써요. 이런데 무슨 장애인이 외출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생리 현상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급하죠. 장애인들은 더 급합니다.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쪽 이렇게 보면 여기 중간에 제가 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디 이 건물을 들어가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한 멀리서 이렇게 문을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한참 문을 열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쿨하게 가요. 이 노인네들, 특히 할머니들, 저를 이렇게 팍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안 보일 때까지 이러고 봐요. 그리고 아유 어떡하나, 아유 어떡하나.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휠체어 탄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거지만은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 뭐 건망증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누가 뭐 저 사람 건망증이 심하네, 이상하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을 보면은 사람들이 꼭 진짜 못 사는 별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하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외출을 사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편견의 사이가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아라. 장애인은 장애인의 몸을 못 바꿔요. 혹시 이거 뭐 의술이 발달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한 50년 지나면 몰라요. 이 망가진 몸은 못 바꿉니다. 대신 편견의 사이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견의 사이를 바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방관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든지 뭐 이런 뭐 유니버설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사실 그 2003년부터 강의를 하면서 주로 한 것이 그 공문서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 김준기 TV 유튜브에 계속 담아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래도 이왕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공문서에 대한 걸 내가 신규자는 아닌데 신규 교육을 다시 받기는 그렇고 하시는 분들은 요 김준기 TV 들어가서 뭐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 구독을 해주시면서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김준기 TV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왕 그 인권 과정에 들어오신 거, 그래도 뭐, 나는 교육 점수가 모자라서 왔어. 그렇게 들어오셨을 분도 계시겠지만은 인권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장애인 인권과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는데도 막 엉뚱하게 답변하신 분은 본인이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후배 공무원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설명을 구구절절히 했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여기도 팀장급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저 시군 팀장급들이 12분씩 계시네. 12분 팀장급들은 직원들도 거느리고 계신데 이 직원들이 엉뚱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썩 기분이 유쾌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왕 교육 받으시는 거 교육 내용 충실히 숙지하시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시고 그 업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